이제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제일 좀 궁금한 건 그 부분이잖아요. 김민재 선수 네. 왜 이렇게까지 질질 늘어졌었어요? 과연 이게 최선이었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김학범 감독이 말한 1%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마지막까지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한 부분이 네. 뭔가가 그때까지 진행됐던 게 있지 않았을까? 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웃으시죠? 떡밥형으로 얘기를 하시네. 아니 있잖아요. 자 이제 다른 얘기 아니, 얘기 할 저는 거예요. 사실은 송민규 선수 때문에 목요일에 이랬는데 금요일에 이 소식을 듣고 라고 했어요. 이게 아마 지금 어디에서도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최초인가요? 최초일 겁니다. 네. 전북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오퍼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임대가 아니고 베이징 거안으로부터 완전 이적을 하겠다는. 6개월 임대 이런 게 아니라 와. 그냥 민재 와. 그리고 그 이적료로 던진 금액이 지금 베이징이 받는다고 하면은 그 제안을 K리그 역대 최고 지출, 그렇죠. 최고 지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언론에 나오는 김민재 선수 이적료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유럽 팀이 아니고 전북이 그만큼은 아니고 조금 더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슷한 액수를 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네. 네. 금요일 시점에 전북이 베이징관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역대 K리그 최고 지출, 국내 선수 외국인 선수 다 합쳐서 최고 지출이 되겠죠. 성사가 된다고 하면은. 전북은 왜 김민재를 다시 영입을 하려고 하느냐? 일단 지금 그 권경원 선수 영입이 불발이 되면서 약간 킹 받은 것도 있고, 자극을 받은 것도 있고, 전체적인 포지션 밸런스를 봤을 때 이제 송민규까지 온 마당에 유일한 어떤 아쉬움이라고 하면은 센터백 한 포지션이겠죠. 홍정호의 파트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우승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마지막 남은 이제 포지션은 그 포지션이다. 근데 지금 김민재 선수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었잖아요. 김학범 감독이 기대했다는 그 1%의 가능성이 아마 이게 아니었나. 저는 자연스럽게 약간 유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전북이 김민재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설득할 수 있는 상대의 난이도는 확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북도 아마 큰 문제 없이 차출을 협조를 했을 거고. 지금 일단 금요일에 들어간 오퍼에 대해 가지고 베이징이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재 선수도 어느 정도 전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김민재 선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동의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의를 했다고 해서 김민재는 무조건 전북만 가겠다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잘 풀리면 네.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포르투도 단순히 올림픽 대표팀 차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정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포르투에서 요구하고 있는 계약 기간이 김민재가 생각하는 계약 기간보다 훨씬 더 길고 이런 부분의 문제도 풀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뭐 선수 입장에서도 올림픽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니까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일거양득의 상황도 볼 수가 있었었고 전북 입장에서는 일단은 김민재가 오면은 올 시즌에 대한 성적 지금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에서의 성적에 대한 것도 더 긍정적인 기류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당한 투자를 했어도 뭐 한 다음 내년 월드컵 전이나 월드컵 후 정도 돼서도 그 정도는 뭐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번 거액의 뭐 중동, 중국, 뭐 유럽도 있었나? 이런 데로 선수를 팔아 보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전북은 우리는 리딩 클럽이고 돈을 많이 쓰는 팀이만큼 그 협상할 때 이를테면 뭐 가서 아픈 얘기지만 올 여름에 포항처럼 돈 없는 팀은 비싸게 못 받거든요. 원래 그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못 잡으니까. 근데 전북은 여유가 있어서 늘 선수를 비싸게 팔잖아요. 중국이나 중동으로 보내거나 하면서. 송민규든 김민재든 비싸게 데려왔을 때 추후에 다시 유럽으로 팔면서 그 이상을 뽑아내고 이정도를 벌 수 있다란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민재도 데려온 다음에 짧으면 반년, 길면 뭐 1년이나 1년 반 뒤에 유럽으로 다시 보내는데 이번에 베이징에서 사올 만큼 쓴 돈보다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근시일 내라고 한다면은 뭐 다시 회수가 가능할 거라 생각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박지성 어드바이저의 존재도
전북이 사실은 그동안 유럽 진출에 대해 가지고는 좀 외연 확장이 쉽지가 않았었는데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합류하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고 유럽 뭐 쪽에 그랬을 수도 선수를 있겠네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이 소식을 금요일에 이제 들었는데 이 정보를 드린 건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지.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김민재가 하지만 전북으로 온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네. 베이징은 답이 없다. 네. 음. 제가 알기로는 베이징은 유럽에서의 더 큰 오퍼. 제 K리그 팀 중에서 전북이 아주 많이 던졌다는 거지. 유럽 팀들 중에서 맘먹고 오퍼를 하는 팀이 있으면 그거랑 경쟁할 규모는 못 되기 때문에 네. 베이징은 더 큰 규모의 오퍼가 있으면 당연히 유럽으로 보내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당연히 김민재 선수도 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열어놓을 수도 있지만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유럽 팬이기 때문에 전북행은 전북이 시도를 해봤다. 거기에 올림픽 등이 얽혀 있었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 거지. 네. 현재로서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